오랜만에 뵙습니다. 술 마시다 한 번쯤 말싸움 날 법한 주제. 분명 ICT 이슈인데 토론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하는 주제들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보는 흑백논리 홍원균입니다. 오늘 또 장소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커피도 따겠는 이런 고품격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본인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분은 대체 전문이 아닌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성승창 연구원님 모시고 구글 돈비불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머리가 많이 기르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돈이 괜찮지 떨어지셔가지고. 말씀 굉장히 험하게 하시는구나. 예. 연구원님 안 본 사이 머리가 많이 좀 이렇게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돈비불이란 말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구글의 기본 슬로건으로 알고 있는 이 문장이 사실 비공식 슬로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하죠. 또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야매라뇨. 뭐 사실 그 비공식 슬로건이긴 한데 돈비불은 구글 내부 회의에서 지배인 개발자가 우리가 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고 뭐 신선한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구글을 대표하는 뭐 이런 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 이런 돈비불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뭐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홍원균 그렇죠. 연구원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구글의 몇 년간의 M&A 전략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정책 등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머지않아 이들이 이불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원님은 웹툰은 네이버에서 보시고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쓰시면서 왜 이렇게 구글을 이렇게 감싸고 도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뭐 구글을 감싸는 건 아니고 구글이 악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때문에 이렇게 좀 나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그 편집증에 가까운 팩트사랑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 흥신소 뒷조사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요. 구글이 이제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M&A를 했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마지막으로 로봇 회사를 무려 8개나 인수를 했습니다. 뭐 사실 그 8개 업체가 전부 다 로봇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부 뭐 군수업체 성격을 띈 업체들이 더 많죠. 말씀하셨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재난구조 역량을 겨루는 로봇회에서 1등을 한 샤프트 정도가 로봇 회사라고. 일본 회사. 맞죠. 맞습니다. 그 두 가지 기업이 이제 뭐 로봇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두 회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네스트에 이어서 뭐 구글의 쇼핑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뭐 요즘은 M&A를 쇼핑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다 쓸어 담는. 뭐 그런 처음부터 아주 거세게 팩트 신공을 쓰시는데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 한번 찾아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보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무슨 스타크래프트 때 그 저글링이라는 게 발업 저글링. 얘네들 뛰는 거 봤는데 아주 살벌해요. 무슨 구글이 스타크래프트처럼 우주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것까지 지금 생각이 좀. 그건 좀 너무 가신 것 같고요. 사실 구글이 이제 무인 자동차 기술에 로봇 기술을 더해서 약간의 뭐 자동 택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존의 뭐 드론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뭐 우주전쟁까지 거론하기엔 좀 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죠. 연구원님이 주문한 물건을 발업 저글링이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뭐 사실은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게 구글에 지금 배달할 상품이 있나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가 무슨 구글 기념 티셔츠나 배달하려고 로봇 업체를 8개나 인수한 건 아니겠죠. 요즘은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로봇 기업들이 사실 상당한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들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철저히 윤리적인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지는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 좋아하시는 아이폰으로 맨날 SF 영화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글은 늘 이러한 특이한 행보로 뭐 좀 창의 산업을 주도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구글 글래스나 뭐 구글 무인 자동차만 봐도 그렇죠. 이런 시도 또한 신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슨 음모가 있다라는 정도는 조금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글 파이버나 룬 프로젝트 같이 사회 공헌적인 성격을 띠는 프로젝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구글이 뭐 악하다라고 좀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비약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비약이 아닌 게 세상 전체 어떤 기업이 사회공헌 하겠다고 예. 오지에다가 풍선 띄우고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신사업들은 이제 구글 X라는 구글 비밀 부서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O도 아니고 X예요, X.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이름부터 지금 나지 않아요? 이게 외계인을 하나 지하에 잡아놓고 계속 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약간 육감 수사 같은 딱 범인은 보면 알아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다니시죠? 너무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단기적으로는 뭐 로봇 그 회사들을 인수한 게 뭐 군수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일 수 있겠고 뭐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 공헌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재난 구조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돕는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이렇게 쓸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공헌적 활동. 근데 네로랄 인재들을 구글에 모아놓고 좀 자선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은 지금 당장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그럼? 그럼 소는 누가 대체 키우죠? 그 소를 키우는 거는 이제 구글은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이제 광고 수익을 이미 충분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 4분기 IDC 자료를 보면은 뭐 모바일 OS 같은 경우에도 78%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충분한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뭐 광고는 소가 키우고 소는 이제 광고가 키우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점유율이란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정도 78%면 이건 완전 독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독점 구글이 어떻게 만든 거겠어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꾸준히 오픈 플랫폼 전략을 써가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낸 독점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게 선한 의도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꼭 이런 애들 있어요. 도시락 까먹을 때 보면 나 계란 후라이 먹어. 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뒤에서 햄 소세지 비싼 거 골라 먹고, 이런 나쁜 애들 꼭 있단 말이죠. 본인이 겪었던 학창 시절의 흑역사 때문에 좀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구글의 전략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오픈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 좀 그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필생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나쁘다고만 매도를 할 수 없죠. 뭐 이것이 이제 뭐 구글의 빅벳이라는 뭐 이름으로 이제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하나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나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핵심을 좀 피해 가시는데 문제는 이 빅벳 전략의 본질이 가진 선악의 측면입니다. 올해 1월이었죠. 구글이 앱마켓 수익 분배율을 기존의 1대9에서 구글이 1을 가져가는 5대5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그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많은 개발자들이 메시업의 토대로 사용하고 있는 구글 지도 같은 경우 이걸 유료하겠다고 공표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국내 업체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런 과금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던 그런 두 사례가 빅벳 전략과는 약간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빅벳 전략과 선악과의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캐치를 못하신 것 같은데 두 플랫폼 공통점은 모두 이용자들에게 이제 불리한 방향으로 수익 구조 변경을 이제 일방적으로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판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이들을 위협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의 선택만 하게 만드는 거. 빅벳의 본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육성에 집중을 해서 양면 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고객들을 락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였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말씀하신 게 좀 맞긴 한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이버에서 웹툰 보시는 이 애플파께서 왜 이렇게 구글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요. 뭐 어플 보면 좋은 건 다 구글 앱마켓에 나오고 아이폰 사놓고 페이스타임 뭐 하려고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하죠. 이게 온통 구글 천하가 돼가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좀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저강들로 이제 구글의 선악을 판단하기가 저는 그게 아니라 연구원님께서 이게 좀 그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에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 굉장히 험하게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그 시작할 때 머리 발언 할 때 좀 삐지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여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은 업계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구글이 굳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뭐 고객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뭐 애플이 제품 기반을 통해서 뭐 혁신을 좀 꾀했다면 구글은 그 서비스 기반의 혁신을 꾀함으로써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 위에 양면 시장을 열었다라는 것이 뭐 이제 구글의 그런 거겠죠. 실제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도 구글 서비스에 많은 이용을 하면서 많은 편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이 먹혀들었던 이유 자체가 그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제공을 된다면 이용자들은 기꺼이 그들의 플랫폼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님하고는 얘기를 하면 항상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술 마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싸움 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뭐 항상 그 술 드실 때 보면 그 전에 주무셔 버리니까. 한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좀. 아무튼 보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내리지 못한 결론 내지 못한 구글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결론은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구글이 선이다 혹은 악이다에 대한 리플 또는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선물 같은 건 안 주시나요? 드려야죠. 투표하신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 5명? 5명 괜찮아요. 5분 추첨해가지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뭐 요즘 예능 트렌드죠. 뭐 저희들끼리 좀 투표 결과에 내기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재밌겠는데요? 뭐 해볼까요 한번? 그러면 처음 하는 벌칙이니까 간단하게 딱밤 어때요? 딱밤. 이게 표 차이수만큼. 다음 촬영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촬영 때 앰뷸런스 대기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저는 맞는데 이제 이골이 나서 괜찮으니까. 그럼 딱밤으로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또 성수창 연구원님이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파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저는 뭐 항상 뭐 대세는 거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구글에 대한 무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승창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흑백 논리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와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별일 없으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